그리고 다음에 이제 수업이 한 번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다음 시간에는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오늘 시간 맞춰서 온 친구가 두 친구밖에 안 됩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들이 유정의 미를 좀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볼게요. 14쪽. 지금 이 문장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재밌는 건 지금 첫 번째 문장, A 지방질의 이중결합 바로 옆에 있는 탄소가, 봐봐, 지금 이게 함정인 것이 A 지방질의 이중결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옆에 있는 거야. 바로 옆에 있는 탄소가. 그래서 지금 문제, 주어가 기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탄소가 열이나 빛의 영향을 받으면, 탄소가 이거에 영향을 받으면 A 지방질 분자가, 이거 주의해야지. 아니, 탄소가 영향을 받는 건데 바뀌는 거는 A 지방질 분자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 첫 번째 문장을 잘 처리하는 것이 이 문단에서는 조금 핵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 지방질 분자가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알렐라디칼로 변화한다. 지금 얘가 이렇게 되면 A 지방질 분자가 뭐로? 알렐라디칼로 이렇게 바뀐대. 지금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변한다는데, 이 앞부분을 보시면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이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알렐라디칼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지금 처음 나오는 대상인 거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를 내려준 건데, 이거 읽다 보면 알렐라디칼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다른 대상, 개념에 대한 설명이 지속적으로 나온단 말이지. 빨리 껴.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감각기관이 시각이야.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의 80%가 시각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 보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제 좌절감을 주거나 혹은 우리의 사고를 많이 당혹스럽게 만들지. 그래서 잘 보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안구 건강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사실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서 근육을 자극하는 게 우리가 그 부위에 해당하는 어떤 안정적인 것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한 건데, 이 안구 운동도 이제 눈을 돌려가면서 하는 것이 있긴 합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크면 모니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될 테니까 안구 운동을 해두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는 다 켰어? 네, 다 켰으니까 다시, 지금 여기 노란색 분필을 표시한 게 알렐라디칼에 대한 설명인 건데, 지금 이 글을 보면 영향을 받아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정리하는 것도, 그것만 기억하는 것도 상당히 좀 버겁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글은 뭐로 인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 있잖아. 얘는 뭐로 인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지?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주어진 글에서의 정보를 관계를 맺어주는 것, 짝을 맺어주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잖아. 그럴 때 우리가 맺는 관계가 4가지가 있었지. 4가지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돼? 승우. 지원. 이나. 그렇지. 순서지, 순서. 내가 왜 복습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냐면, 이나처럼 대답이 나와야 돼. 우리가 지금 3번째 시간이잖아. 지금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란 말이야. 그동안에 2주 동안 뭐 한 거야? 봐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글을 읽는지는 난 몰라. 알 수가 없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의 머리를 열고선 제대로 절차에 맞춰서 읽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럼 내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겠어? 질문이야. 우리 이렇게 읽기로 했고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익혀야지. 1 더하기 1이 왜 2야? 1 더하기 1이 왜 3이 아니고 왜 2일까? 그렇게 약속한 거잖아. 1 더하기 1은 2다. 2 곱하기 2는 4다 라고 약속한 거야. 너네 왜 2 곱하기 2가 4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 그냥 2를 2번씩 더한 거니까 그런 건가?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야.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논리 정연하게 접근해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아니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말을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지금 거기에 있는 거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 없어. 대략 이건 이거에 대한 얘기구나 다 안다고.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잘 표현이 안 돼서 뿐이지 여러분들이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알아. 그동안에 12년 아니지 9년이지 9년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그리고 그 전부터 여러분들이 수많은 텍스트를 접해왔는데 모를 리가 없다고. 근데도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야. 지금 당장 이번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고등학교를 미리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해 왔던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어려워요. 전에는 국어가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접하면 국어가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야. 우리말인데 우리말처럼 안 느껴진다고. 지금 너네 읽은 거 봐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냐? 약속이 필요한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읽고 이럴 때는 이렇게 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익혔어.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이때는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런 게 생기는 거야. 그러려면 하나부터 차근차근히 약속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읽기로 했는데 지금 대답하는 친구가 하나밖에 없어. 문제지. 그럼 못하러 수업을 들어. 너네 마음대로 읽으면 되지. 이 수업을 듣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최대한 내 방법을 따라하겠다는 거거든.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노력해야 돼.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 한 번에 돼? 한 번에 되는 거라면 당연히 모든 수업이 없지. 학교에서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안 되잖아. 안 되니까 학원 다니고 안 되니까 공부하고 안 되니까 숙제하고 과제하고 나머지도 하고 과외도 하고 기타 등등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 아니야. 이제 중3 정도의 나이라면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아는 거고 그러려면 실천도 하는 거고 물론 쉽지 않은 거 알아. 왜?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학창시절을 겪었고 더군다나 우리 집 꼬맹이도 여러분들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 올해 고1이 됐습니다. 공부 더럽게 안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수업할 때는 자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하게 되네.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 집에 있는 꼬맹이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야. 가끔은 이제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박애주의자라 때리지는 않는데 가끔은 막 정말 훈육 아니지 체벌에 대한 욕구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나. 그거를 이성적으로 누르는 게 엄청나게 힘들거든. 그럼 왜 체벌의 욕구가 일어나느냐? 아주 단순해.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 앞으로 잘하겠대. 앞으로 그건 안 하겠대. 앞으로 이렇게 하겠대. 그러면 단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그러거든. 그런데 말뿐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 누군가를 평가한다.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돼요.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 그리고 말을 앞세우는 건 쉬워. 그런데 행동하는 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주변 사람들, 특히 친구도 마찬가지야. 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가 궁금해.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딱 한 달만 관찰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근데 뭐 지금은 친구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미성숙한 상태인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해보려고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기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좀 생각하고 기억을 하려고 하고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간도 얼마 없는데. 다시. 그럼 왜 이게 순서로 전개가 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핵심 정보는 순서야. 그러면 순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기억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다시. 우리가 지금은 한 문단짜리를 보고 이따가 이거 설명하고 난 다음에 두 문단짜리를 보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점점 문단이 길어지면 길수록 지문의 형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정보의 양은 많아지는 거라고. 당연한 거야. 그런데 다 기억하지 못한다니까? 우린 천재가 아니야. 그리고 딱 순간적으로 내가 사진 찍듯이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우린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야. 보통의 사람들이야. 그러면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지문의 70% 정도만 기억하는 거라고. 70%도 사실 많은 거지. 핵심 내용을 간추려봐. 50%도 안 돼. 30%도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70% 정도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럼 그 70%는 뭘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인 걸 집어넣어야지. 핵심이 아닌 것들은 되도록이면 머릿속에 담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럴 때 순서로 전개가 된다. 그럼 핵심은 순서인 거지. 이해를 주셔야 되는 건 탄소가 영향을 받으면 뭐가 변해? 얘가 지금 알릴 라디칼로 변한대. 그러면서 이제 알릴 라디칼에 대한 설명을 또 합니다. 왜? 처음 나왔으니까. 알릴 라디칼은 산소와 결합하여 포옥시 라디칼로 변화하는데, 그럼 지금 얘도 또 뭐가 된다는 거야? 어딨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뭐의 영향으로? 산소와 결합해서. 1, 2, 3. 또 포옥시 라디칼은 주위에 있는 다른 오메가6 지방산 사슬과 반응하여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이 부분이 주의하죠. 지금 여기까지 읽은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탄소가 영향을 받으면 뭐가? A 지방질 분자가 지금 알릴 라디칼이 된대.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 알릴 라디칼이 다시 포옥시 라디칼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리 잘 보면 이 포옥시 라디칼이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는 거야. 하나는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하나는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자기 자신은 뭐라고 된대? 하이드로 포옥사이드가 된대. 지금 여기에서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 다시. 지금 이 글은 뭐로 전개가 되고 있다? 순서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순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순서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바뀌고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바뀌고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드는데 이 부분이 왜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좀 반응이 필요한 거냐면, 알릴 라디칼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포옥시 라디칼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반복되는 거지. 그러면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계속해서 의찬아, 뭐가 만들어지는 걸까? 이 과정이 반복되는데 그럼 계속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지원아, 뭐가 만들어져?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뭐가 만들어지니? 이 과정이 반복되면 뭐가 만들어져? 그렇지. 얘가 계속 쌓이는 거 아니야.
자꾸 이게 내가 이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내가 설명하면 돼. 내가 설명하면 그걸로 끝이야.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는 지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글자를 읽고 문장이나 문단을 읽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국어가 어려워요. 다 외울 수 없어. 모든 지문을 여러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 새로운 알릴라디칼을 만든다는 표현에서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기에서 했다면 글을 엄청나게 잘 읽고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문장을 읽었으니까 이해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당연히 그런 게 쉽지 않아. 쉽지 않으니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만약 봐봐. 내가 왜 자꾸 예측하고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내용이 추론이 됐어.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그 다음에서 다시 이어서 설명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론한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서 이 정보가 중요 정보구나라고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새로 생성된 알릴라디칼은 다시 산소와 결합하여 포옥시 라디칼이 되면서 위의 연쇄 반응이 반복된다. 예.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려운 글은 어떤 글이라고? 중간 단계를 생략하는 글이 어려운 거야.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지. 정리인 거잖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했던 거를 저기서 써준 거야. 이게 만약에 없어 봐.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 없는 부분을 어디에서? 문제에서 내는 거야. 그럼 그거 보고 생각하게 되면 뭐 늦을 수밖에 없는 거지.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는 거니까 하나씩 해보고 하나씩 생각해보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 한 문장 읽고 일단 이 문장의 중심 내용 무엇은 무엇이구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따져주시고 두 번째 문장을 읽었어. 그러면 두 번째 문장하고 앞에 문장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어. 지금 한 문단 읽는데 10분이 걸려도 상관이 없고 20분이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안 했던 것들을 해봐야 돼.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지금 이제 예비 고1이니까 우리 고1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맞아. 어때? 잘했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쉬운 지문은 우리가 모국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쉬운 지문은. 중요한 건 어려운 지문이 안 되는 거잖아. 모의고사 세 지문, 비문학 지문이 3개가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 때는 달라질 거예요. 시험 체제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세 지문이야. 세 지문에서 두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야. 한 지문이 쉬운 지문이고. 그런데 지금 한 지문에 쉬운 지문이 그냥 쉬운 게 아니야.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함정을 넣어쳐. 그러니까 점점 수학처럼 국어도 격차가 벌어져.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된다라는 것. 계속 봅니다. 이로 인해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계속 생성되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반복한 것 뿐이죠. 새로운 내용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순서가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라고. 어려운 지문은 이런 부분을 뺀다는 얘기인 거죠. 생성된 하이드로퍼옥사이드는 분해되어 알코올, 알데히드 등의 화합물로 다시 하이드로퍼옥사이드는 얘와 얘로 바뀐대. 그러면 하이드로퍼옥사이드 5번째라고 치면 얘도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거네. 하나는 알코올이 되거나 하나는 알데히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는 이 과정, 이 순서를 정리를 해주는 것. 지금 여러 가지 인과 이런 것들을 확인하긴 했지만 그냥 최종적으로 얘가 되고 이런 정도만큼은 이 문단을 읽었을 때 머리에 남겨둬야 한다.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이 문제를 보면 사실은 이 문제도 제가 조금 바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바꿨는데 봅니다. 알릴 라디칼은 열과 포옥시 라디칼의 영향으로 여기서 이제 끊어서 생각을 해야지. 그럼 알릴 라디칼, 지금 알릴 라디칼은 어떻게 생겼어? 지금 A 탄소가 열을 받으면 A 지방질 부자가 알릴 라디칼로 바뀌고, 그리고 포옥시 라디칼이 다시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여기 열, 이거 1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옥시 라디칼은 4번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앞에 나오는 내용은 맞는 거지. 그 다음 포옥시 라디칼은 산소의 영향으로,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산소와 결합해서 나타난다고, 이 알릴 라디칼이 산소와 결합해서 포옥시 라디칼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쓰는 거니까 이 부분도 맞지? 이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바꿨냐면 이 부분을 바꾼 거야. 지금 우리가 정리한 거에 저거 비라디칼 분자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우리 정리한 거 없죠? 왜 없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얘네들 대상들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앞을 보면 지금 비라디칼 분자가 어디 나오느냐? 여기 하이드로퍼옥사이드에 대한 설명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비라디칼 분자라는 얘기는 이 글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제 표시가 되긴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후순위가 되는 거라고. 이게 이제 선택지에 나왔어. 그러면 요거 지금 이 부분, 앞부분이 이렇게 변화 과정 얘기한 거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찾아주는 것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제를 풀 때는 오지선다야. 맞지? 오지선다인데 이 오지선다 중에서 최소한 3개는 반드시 어떤 걸로 이루어지느냐? 이 글에서의 핵심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세부 정보를 통해서 이제 선택지를 구성하는데, 내가 이 부분을 집어넣은 이유가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없어. 이건 세부 정보야. 뭐 이럴 땐 어떡하자고? 올라가서 확인하자고, 찾자고. 다 기억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과학 지문은 다른 지문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잖아. 익숙하지가 않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런데 이런 지문을 내가 빨리 읽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꾸 실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누락이 생기는 거야. 정보 처리에. 그러면 다시 지금 비라디칼 분자, 아까 비라디칼 분자가 뭐였어? 포옥시 라디칼이었죠? 비라디칼 분자인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나타난대. 그러면 지금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과정을 거치니까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은 이제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네. 하이드로 원자고요. 네. 알코올이랑 알데히드로 바뀐다 했으니까 적절히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얘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끝난 거지. 만약에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이렇게 바뀐다고 했는데 지금 그 다음 설명까지 나오면 맞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본 거 생각나? 지금 거기서 이제 골격근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얘기하고 거기에서는 중간 단계를 빼고 이렇게만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보는 거라면 얘는 전체 과정 중에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봐. 우리가 비문학, 물론 이게 전체 지문 안에서 당연히 이것이 바뀐다고 얘기했으니까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설명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까지에 대한 설명에서는 이 지문을 근거로 하면 맞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비문학에서는 딱 주어진 거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첫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선택지의 설명은 그 이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하이드로퍼옥사이드 여기까지에 대한 설명인 거지. 그러면
문제에 저 거를 넣으면 안 되죠. 어? 문제에 저 문장을 넣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얘가 만약에 이 글이 없다고 치면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서 설명이 됐지만 이 과정을 지금 선택지에서는 여기까지만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알코올이랑 알데히드.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지.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뭐에 대해 순서에 의해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 그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란 말이야.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순서에 따르면 뭐밖에 안 남아? 알코올이랑 알데히드. 그렇지, 이거밖에 안 남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것만 남는다라는 선택지만 맞는 거고 그 외에 과정에 대해서 묻는 선택지는 다 그러면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잖아. 왜요?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게 지금 그거지. 선생님 여기까지 설명이 됐는데 끝까지 읽으면 얘가 없어져요. 얘가 이걸로 바뀐대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여기에 있는 거 다루고 여기에 있는 거 다뤘어. 그러면 너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있는 거만 따로 떼우고 여기 있는 거 따로 떼운 거면 틀린 선택지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변화한다. 그러면 틀린 거야. 왜? 최종적으로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아니 저는요. 음. 누적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누적적이면 계속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서 연쇄 반응이 이내 계속 생성되고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 근데 어. 또 변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앞에 선택지가 이 부분을 했어. 그러면은 전체 연쇄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은 너의 관점으로는 절대로 옳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왜? 이게 변화의 시작인데 결국은 얘도 바뀌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선택지로 주어졌을 때 그 부분이 항상 그러니까 그 부분 딱 돼서요. 더 이상 주어진 선택지 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선택지를 보고서 그 부분이 항상 옳으냐 때에 따라 옳으냐 이거를 구분하는 거거든. 지금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중에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여기서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거지. 우리 지난번처럼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명을 뒤집었단 말이야. 그래서 틀린 거였잖아.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대로 설명하는 선택지에 대해서는 맞았다 틀렸다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언정 맞았다 틀렸다 그 뒤에 있는 변화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 과정까지는 옳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때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알레나드컬을 변화한다 라고 하면 너는 틀렸다는 얘기인 거잖아. 아니죠. 변화하는 것까지만. 근데 누적적으로. 그럼 이거는 뭐야? 계속 생성된다. 그럼 얘가 틀린 거네? 그 뒤에 설명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 뒤에 설명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 맞아. 너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누구나 다 너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생각해봐. 야,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면서 야, 얘의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 그런데 항상 그렇게만 생각해야 돼? 그거 아니지. 우리가 문학 배울 때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거든. 그런데 왜 얘 주제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한 거냐면 누구나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더불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이냐면 국어는 보편성을 띄어야 돼. 보편성을. 그런데
그 생각이 그 보편성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정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지 뭐. 너의 얘기가 틀렸다가 아니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너의 얘기가 틀렸다가 아니라 지금 이 지문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이 된 거라면 여기까지 해서 맞는 걸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만약에 같은 논리로 다른 부분에다 적용이 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체감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왜 이게 정답이 아니야? 그럼 이제 이렇게 막 계속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논리가 그동안에 이제 지문이 구성이 되고 문제화되는 논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옳은 선택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호.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확인해야죠. 그럼 이제 신체호에 해당하는 뭐 이론이나 뭐 신체호가 무언가를 주장한 거 혹은 신체호 작품들이 설명이 되겠다. 신체호는 아가 뭔지 몰라.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요 구별하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를 소아랑 대아로 이렇게 나눠서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소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개인적.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라. 지금 이렇게 나뉘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였어? 같음하고 다름으로 우리가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야. 계속 소아는 자성은 같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얘는 있지만 얘는 없대요.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소아의 경우는 자성하고 뭐가 안 되는 거야? 상속성과 보편성이 안 되는 반면에 지금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 자체가 얘는 이제 공통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나뉘는 기준이 차이점이 되는데 그럴 때 여기에서는 공통점, 여기에서는 차이점이 되겠네. 계속 봅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상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앞에서 봤던 알릴라디칼, 비알릴라디칼에 대한 분자에 대한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글은 아와 소아와 대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상속성과 보편성이야. 세부 당연히 얘랑 관련 있는 정보지. 그러니까 이게 핵심 정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상속성이 직접적으로 소아의 어떤 점, 직접적으로 대아의 어떤 점하고 관련되는 설명이 이어지면 기억해야 돼.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시 우리는 글을 읽어가면서 이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다가 담아둬야 될지 아니면 담아두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지금 순간순간적인 판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왜?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지금 우리는 한 문단으로만 보는 거지만 이게 전체 문단이라고 생각을 해봐. 전체 문단이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떻게 다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자꾸 선별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이 정도면 내가 다 기억할 수 있지? 아닙니다. 계속 볼게요. 상속성이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볼 때 소아랑 대아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설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야.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상속성은 시간적 차원에서 생명력이 지속되는 거고 보편성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인 거래. 그런 면에서 지금 상속성이랑 보편성이랑은 차이가 있네요. 시간적 차원이냐 공간적 차원이냐. 상속성은 시간적 차원인 거고 보편성은 공간적 차원이었던 거야. 계속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얘는 긴밀하대.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야, 여기까지 쭉 읽었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봐봐. 우리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수어랑 대화랑 관련되는 거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에 대한 설명인 거야? 지금 요 상속성과 보편성에 대한 설명하고 이거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것 외에 지금 얘네가 여기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나온 게 있어 없어? 얘가 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얘가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되는 게 있어 없어? 관련되는 게 있어 없어? 수진아, 지금 이 상속성과 보편성이 소화나 대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니 없니? 어?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떤 부분이 그런 것 같아? 다시 봐봐. 지금 이제 수진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지를 보고 판단을 할 때 지금 이런 거여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어봤잖아. 지금 상속성과 보편성이 소화랑 대화에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라고 해서 지금 수진이는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판단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국어에서 필요한 건 그겁니다. 그냥 괜히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선생님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생각을 제대로 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 것 같아? 지금 다시 상속성과 보편성이 여러분들 물론 아침이라 힘들거긴 하지만 자꾸 머리를 써야 돼. 상속성과 보편성이 소화나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이 되는지 뭐라고? 이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제가 불분명하게 들립니다. 뭐라고? 모르겠다고? 네. 승우. 지금 우리는 봐봐. 어떻게 끊었냐면 여기까지 읽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상속성하고 보편성이 나왔어. 들으면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정보가 먼저 주어진 이 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우리는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읽고 처리하는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정보랑 어떤 면에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관련이 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거는 정말 세부 정보다.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연습하고 있는 건데. 승우 어떻게 생각해?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 소화랑 대화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을 맺을 수 있는 설명이 있느냐 없느냐? 없는 것 같아? 이나? 있다고? 지원이? 뭐야? 앞에 없다고 해서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남들이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지. 네. 미안해요. 대답을 강요해서. 관련이 없죠. 기껏 해봐야 아의 생명력이 지속이 되는 거래. 그냥 아의 일정 부분에 대한 언급을 조금 했을 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아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런데 이 글의 흐름은 설명하고 소와 대화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소와 이렇게 대화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 그럼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이거 관련이 맺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읽은 거에서는 소화에 대한 언급, 대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거지. 이런 건 사실은 설명이 불필요한 거야.
지금 우리가 학원 다니면서 읽었던 비문학 책들 중에 이렇게 설명하는 책 없어. 이 부분에서 설명하면 따로 문단을 따로 떼지. 한 문단에 같이 집어넣지 않는단 말이야. 왜? 자꾸 여러분 헷갈리라고 집어넣는 거야. 야, 너네 이거 왠지 기억해야 될 것 같지 않냐? 지금 소와 대화 다음에 이거 넣었는데 이거 당연히 연결되는 거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거라고 알아. 자꾸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이거 쳐내야 돼. 이거는 그냥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구나 라고. 그러니 그 다음 볼게. 대하가 자성을 자각한 이유. 이제야말로 대하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 더군다나 이후래. 이후가 뭘 의미해? 지금 이후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이것 다음에 얘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뭘 말하는 거야 얘는? 그렇지, 순서를 말하는 거잖아. 얘 다음이래, 얘 다음. 그럼 여기부터는 순서가 중요한 거죠. 대하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봐봐. 앞에서 상속성, 보편성 얘기했어. 지금 항성이라는 말하고 변성이라는 말이 처음 튀어나왔지. 그럼 새 정보인 거야. 처음 튀어나왔으니까 밑줄을 치긴 치는데, 처음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도 이제 뭐랑 관련이 있어야 돼? 대하나 소하랑 관련이 있어야지 중요 정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봅니다. 자각한 이유,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각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조화래.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지금 이 정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인 거네. 대하는 먼저 자성을 자각한 이후에 이 중간에 이제 뭐가 뛰어 들어가는 거야? 이 중간에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대.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읽었죠? 그럼 또 생각을 해보자. 지금 소화, 지금 대하에 대한 얘기 했던 거잖아. 그럼 소화는 상속성과 보편성이 없대. 보편성이 없대. 그러면 의찬아 질문이야. 요 소화에서는 이 과정,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내가 1, 2, 3 이렇게 이 과정이 소화에게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왜 안 일어나? 주연? 왜 안 일어날까? 그렇지. 위에서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이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 갖지 못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으니 지금 소화의 경우는 이 과정이 없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죠? 내가 지금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요구하는 건 다 지문 안에 있는 거 안에서 질문하고 대답을 요구하는 거야. 왜? 이 지문 바깥에 벗어나는 건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물어봐? 내가 아는 걸 물어봐야지. 그리고 읽으면 알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의찬이에게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사실 내가 지목당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세요. 맞아, 그렇게 설명해주면 돼. 그게 이제 국어를 보는 거야. 계속 봅니다. 만약 대하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하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결국 여기 만약부터 보면 이것도 이제 질문이야. 이 부분을 뺀다고 치자. 지금 이 만약부터 이 부분을 뺀다고 치면 글 전체의 흐름에 문제가 생길까?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 부분을 뺀다고 했을 때 이 문단에서 핵심적인 내용에서 빠지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빼도 핵심적인 내용, 즉 아는 소아와 대아랑 나눠지는데 소아의 경우는 이렇게 되고 대아의 경우는 이렇게 된다.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 얘 없어도.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항성과 변성이 조화가 되면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다고 얘기를 했으니 항성과 변성의 조화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냥 그 얘기인 거지. 더군다나 또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설명했던 요 부분하고 전개 방식이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자꾸 전개 방식 얘기하고 이제 문단 간으로 넘어가면 글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혹은 지문을 구성할 때 앞에서 설명했던 방식하고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도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야지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고로움을 덜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의 구조를 아는 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더불어서 앞에서의 중요했던 내용이었어. 같은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돼. 그럼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앞에서 전개했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어. 같은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돼. 그럼 걔도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그러니까 글 안에 여러 가지 힌트를 넣어놓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면서 읽기를 바란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글은 딱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를 보면 자성을 장악한 소아가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이룬다면 상속성과 보편, 봐봐. 지금 얘는 이 첫 번째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 부분을 맞다고 치자. 그럼 두 번째 부분이야.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뭐에 대한 얘기야? 지금 여기까지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대아야 소아야? 어디가 대아야? 소아지. 그러니까 내용인 대아란 얘기인 거지. 다시. 그런데 지금 주어가 뭐로 되어 있어? 소아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 내용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렇지. 틀린 거지. 왜? 이미 소아는 자성은 있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없으니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지를 읽는다, 문장 읽는다, 기본적으로 주술관계를 확인해 뭐에 대한 것인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다. 다시, 이 문장의 의미를 묻는 게 아니잖아. 이 문장에 사용된 핵심어, 키워드가 적절하게 나열되는지를 보는 것이 선택지란 말이야. 얘는 일단 틀린 거네요. 나머지도 확인해 볼게요. 자성을 장악한 대하라도 항성과 변성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정복당하고 만다, 망하고 만다 라고 했던 거니까 지금 앞부분이 틀린 거고 뒷부분은 옳은 내용. 하나만 더 보고 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조, 구도 이런 거 나오면 뭐 하기로 했냐면 간단하게 좀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어요.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냐? 요 키트에 대한 설명인 거야.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 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대. 그러면서 요 키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이렇게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를 보는 순간에 얘를 이제 그려요. 어떻게 되는 거야? 납작한 모양인데 시료 패드, 그 다음에 결합 패드, 그리고 반응막,
그 다음에 흡수 패드. 이렇게 지문 옆에다가 지금 다시 구도 나왔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구성이면 저럴 필요가 없어. 구도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읽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도 이동한다는 얘기가 순서인 거잖아. 시료 패드에서 어떻게?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복합체가 추가가 되는 거네. 그 다음에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대. 그럼 결국 얘는 이렇게 이동하는데 지금 결합 패드에서 뭐랑 결합한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복합체랑 결합한다는 얘기인 거네.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그래 복합체가 튀어나왔으니까 복합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두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얘는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있대요. 그러면서 표지 물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다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학 지문 뭐 봤지? 과학 지문 지금 요거 잠깐만.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지금 과학 지문에서 사실은 이 LFI 키트에 대한 얘기 다 했죠. 흡수 반응막과 흡수 패트를 지나면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이미 다 지났어. 무슨 말이냐면 과학 지문에서 순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먼저 크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과정을 짤막하게 설명하는 거지. 전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전체 구조는 얘기했어. 전체 구성은. 얘는 여기에 지금 시료를 떨어뜨려서 이 시료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지금 뭘로 드러내는데 목표 성분의 유무를 드러내준대. 지금 먼저 끝까지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복합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게 결합한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틀 안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이 정보들을 넣어주는데 다시 뭐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순서가 중요한 거니 우리가 여기서 파악하게 되는 세부 정보도 뭐랑 관련이 있어야 돼? 얘가 진행되는 순서와 관련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핵심 정보인 거지. 순서와 관련되지 않은 단순하게 이런 거죠. 복합체는 얘래. 이런 설명은 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야. 복합체가를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돼야 지금 유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직 그런 설명이 안 나왔으니까 계속 봅니다. 표지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띠게 되는데 뭐 당연하겠죠? 발색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표지물질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에 따라 지금 특정 물질은 종류가 다르대. 지금 이제 복합체에 대한 설명하고 특정 물질에 대한 설명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 과정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주어진 정보.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봐봐. 지금 전체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결합에 대해서 먼저 뭐 설명했냐면 복합체에 대한 설명을 했어. 근데 이 복합체에 대한 설명이 이 진행 과정하고 아직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복합체 자체에 대한 설명한 거야. 그러고 난데 뭐로 넘어갔어? 반응막으로 넘어갔다고. 그럼 얘의 설명이 이걸로 끝난 거지. 반응막 볼게요.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치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여기서 반응이 있어야 돼. 왜냐? 지금 제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얘기했던 거잖아. 그런데
지금 저 설명은 이 진행되는 과정하고 지원 어떻게 관련이 될까? 지금 힌트는 구조야, 구조. 이 키트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이 구조에 따라서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뭐에 대해 설명이면 반응막에 두 줄의 선이 있대. 그런데 지금 뭐 얘기했냐면 시료패드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래. 그럼 시료패드 가까이 있는 거 지금 그러면 이 반응막에는 이 선 하나하고 이 선 하나 이 두 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 두 개의 선은 시료패드 가까운 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구조와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있는 거지. 지금 만약에 두 석에 두 개의 선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대. 그 얘기를 했으니 왜 이렇게 시료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두 개의 선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거쳐야 되는 거야? 이 선을 먼저 거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순서와 관련이 있어 없어? 이 선을 먼저 거쳐야 되는 순서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있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시료가 전체 과정 중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무슨 선, 여기에 무슨 선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어디서 여기에서도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시료패드 가까운 선에 있는 거, 얘 검사선, 그리고 하나는 표준선. 이게 지금 세부적 정보로 지금 이 전체 큰 틀 안에서 이 진행 사상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핵심 정보로 이제 제시가 되는 거지. 제가 일부러 이거 아직 안 적었어요. 일단 다 보고. 그러면서 이제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지금 표지 물질에 앞에서는 단순하게 표지 물질이 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지? 특정 물질인가? 표지 물질이 뭐고 특정 물질에 대한 뭐가 설명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이 진행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지 무엇을 표현하는지는 설명이 안 됐단 말이야. 즉 의미가 설명이 안 됐었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여기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성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표지 물질이 중요해졌네. 왜? 표지 물질이 이제 중요해진 거야. 왜 이제 중요해진 거야? 여기에서 반응이 나타난대잖아. 이 진행 과정상에서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으니 이제 표지 물질이 중요해진 거라고. 앞에서의 설명은 그냥 그런가 보다. 여기서 표지 물질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계속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성을 통해 먼저 목표 성분의 이 검사선에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해. 야, 이거 중요하네. 이거 왜 중요해? 왜 중요해? 지금 검사선에서 발색 반응이 나타나면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할 때 이거 왜 중요해? 이거 왜 중요할까? 지금 이 키트의 목적이 뭐였어? 목표가 목표 성분이 있는지 검출하는 것,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이 키트의 목적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검사선에서 그 목표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대. 그럼 검사선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표지 물질에 따라서 이것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구나. 계속.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이번에는 지금 검사선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검사선을 통해서는 목표 성분을, 그 다음에 표준선에 의해서는 이제 추가되는 거네.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 키트를 통해서 제대로 목표 성분을 확인했다. 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 키트에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 이 키트에서 두 개의 선이 나타나야겠네. 다시. 이 키트가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목표 성분을 확인했어. 검출했어. 그러려면 이 두 개의 선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왜? 검사선에서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이 표준선에서 반응이 안 일어나. 여기에선 반응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반응이 안 일어났어. 그럼 지금 그걸로 여기에 물질이 있구나 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이 표준선으로 뭐 하는 거였는데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선이 색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정상적 진행이 아니란 얘기인 거잖아. 됐습니까? 다시. 지금 얘는 이렇게 진행되는 순서였단 말이야. 그러니 이 순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여야 이제 핵심 정보가 됐던 거라고. 근데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갔어? 복합체에 대한 설명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특수물질하고, 맞나? 표지물질하고, 그 다음에 특정물질에 대한 설명을 했단 말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반응막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선이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바로 중간 부분. 복합체랑, 그 다음에 표지물질이랑 특정물질에 해당하는 설명은 굳이 없더라도 이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정보는 딱 요거 관련되는 것. 그럴 때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아까 반응막에 대한 그거. 검사선과 표준선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었느냐. 그래서 문제를 보면 검사선이 발색되면 표준선도 발색돼. 지금 얘가 일어나면 이것도 일어난다는 거야? 그 얘기 아니었잖아. 검사선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 둘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이 부분이 틀린 거네.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단 2개로 들어가겠습니다.